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입니다. 오늘 손준기 의원과 함께 원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년간의 어떤 그런 원주 시정이라든지 원주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총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니만큼 또 다양한 걸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힘드시고 답답하시고 또 슬픈 연말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나름 지역에서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요즘 같으면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준기 의원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단계우산 학성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에 다녀오신 건가요? 의회에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구에도 갔다 오고. 민원을 처리하고 오신 건가요? 네, 민원도 처리하고 오고요. 예. 네. 제 겨울이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고 또 중앙에서 있는 일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시국이니만큼 좀 다양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또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소통해가는 그런 시간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1년간의 어떤 원주시의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정을 콕 집어서 원주시정이 잘한 일은 무엇이고 아쉬운 일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아마도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도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칭찬을 먼저 좀 해야죠. 원주시정이 잘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꼽아오셨을까요? 예, 일단 올해는 우리 원주가 명실공히 중부 내륙의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시작인 해가 되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올해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게 되긴 되는 거냐? 선거용 멘트 아니냐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던 사업인데 네네. 지난 22년부터 박정아 국회의원 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좀 강하게 추진했고 또 원주시에서도 그에 맞게 준비를 잘해서 올해 1월 12일 말씀드렸듯이 서원주역에서 착공식을 했고 이것이 27년 말 완공 목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판교, 성남, 이천, 여주를 거쳐서 서원주까지 오는 또 준고속철이 다니게 되면은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에 도착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20일 원주 부전 KTX 개통이 됐고 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되면 우리 원주는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교통 중심 도시가 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GTX-D 노선이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역시 1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가 있고 원주의 그 아파트 가격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질 정도로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GTX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도권 광역철도라는 이야기거든요. 원주의 수도권 시대가 개막했다. 이런 소식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통과 철도망이 좀 구축되는 2024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착공을 한 바 이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여주원주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착공을 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27년 말 완공 목표는 변함없이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GTX-D가 일단 뭐 연장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거 진짜 되는 것이냐? 네, 역시 이 사업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업인데요. 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예타 조사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냥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는 사업이구나를 알았던 것이 국토부에서 원주시에 와서 지난 8월인가요? 9월에 와서 직접 저희 같이 설명회도 듣고 네. 이 계획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는 사업이구나를 알았고 35년의 계획대로 개통이 된다면 원주에서 수도권까지의 거리는 정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로 인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제 계속 말은 나왔지만 이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저도 좋은 소식으로 뽑고 싶었지만 네. 일단 먼저 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어. 뭐 지금 최재민도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좋은 소식들도 보면은 이제 제도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 좋았습니다. 아무튼 뭐 원주시에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이제 유출도 많이 걱정이 되고 맞아요.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또 이제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수록 청년들의 유입도 더 많아질 것이고 생활 인구라는 그렇죠. 것, 예, 또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야 불문하고 정말 뭐 원주 시민, 뭐 강원도민들도 다 이 복선 전철 착공이나 뭐 다양한 철도 교통망 개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인 것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원주시정이 잘한 일은 이것이다. 또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최재민도 의원님께서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안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사실 저희는 이제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뭐 우수상을 수상하거나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이제 원주시정이 2024년을 달려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기사를 2개를 뽑았는데요. 예. 그 원주시가 어쨌든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야 되고 기업 유치도 많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 혁신이든 아니면은 뭐 일자리 창출이든 이런 거에 열심히 목을 매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어쨌든 2024년 원주시정도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요 2가지 그러니까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네. 또 규제혁신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된 거를 뽑았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라는 네.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수상 지표가 네. 이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이나 이제 복지 향상 이런 것들과 이제 직결되는 걸로 그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에서 그 어느 정도 정량 지표가 있어요. 네네. 그걸 달성한 거에서 원주시는 이제 총점 97.58점을 받아서 예. 6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6년 연속이면 꽤나 네. 예,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이 뉴스는 그 여름에 예. 올해 여름에 나왔던 8월에 나왔던 뉴스고 또 이제 규제 혁신 관련된 것도 이제 연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원주시 우리 원광수 원주시장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원주시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 사실 이게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정말 올해 고생 많으셨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더불어서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요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92.7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평택 브레인시티가 기다린 단 하나, 푸르지오가 옵니다.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계획된 초등학교로 등굣길은 가볍게, 일상의 스케일은 가장 크게 도시를 상징할 압도적 존재감,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개관 중 1533-0364 대우건설.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전자석 안전띠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그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떠신가요? 안전띠를 매제하는 경우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최대 9배, 치사율은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뜬하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연말 결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정이 잘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분께서 좀 하나씩 꼽아주시고 계셨는데 그 원주시가 2024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또 2년 연속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손준기 의원님께서 꼽아주셨어요. 네. 그 지자체 합동평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이 됐다. 이거는 뭐 이렇게 원주시가 규제를 잘 타파했다. 혁신을 잘 이뤄냈다. 이런 평가의 결과인 건가요? 물론 뭐 규제 혁신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중앙 규제 개선 과제 13건 정도를 또 건의를 하면서 이제 그 특별자치도와 협업해서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고 예. 이제 규제 입증 책임제라는 거를 추진하면서 조금 해묵은 규제들 이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이런 규제들을 정비한 점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아서 예. 이게 특히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규제 개선으로 어떻게 보면 인허가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기간이 단축되고 네. 뭐 인허가를 받을 때도 이제 좀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도 갖다는 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묵은 규제들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재민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예. 과연 원주시가 내년에도 선정이 될 것인가? 그게 좀
예측이 될까요? 지금처럼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의 규제 혁신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원주가 미래 먹거리 개발에 계속 좀 매진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올해만 지금 한 4,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기회발전특구가 해야 될 일도 우리 원주로 오는 기업들에게 이런 규제 같은 거를 예. 좀 혁파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새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그 이상의 규제 혁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온산단에 약 12만 평 정도의 예. 기회발전특구라는 거는 2차 전지, 반도체, 의료기기에서 9개 기업에 한 2,920억 원의 기회발전특구가 있고 네. 그 번외로 해가지고 추가로 7개 기업하고 총 4,5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한 거거든요. 역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 이거는 좀 정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원광수 시장이 정말 노력을 한 부분도 있고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원주에 새로운 산단 하나 없었고 사실은 원주라는 곳이 더 크고 네. 우리 손준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의 우수한 청년들이 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반을 우리 이번 2024년에 다 깎고 그 준비는 2022년부터 해서 그 성과를 이룬 어떻게 보면 원주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을 원주시정이 잘한 일이다라고 꼽아 오셨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기회발전특구 얘기를 최재민 의원님께서 꼽아 오셨죠. 네네. 불온산업단지가 이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다를 비롯해서 올해 어떤 기업들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약 4천억 원 네. 규모가 투자 유치가 되었다라는 예. 소식을 꼽아 오셨는데 지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기업에 2,920억 원의 투자가 예정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불온산단에 들어오는 것이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해 3차 지방규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기존에 계속 불온산단 해서 불온산단이 좀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구 30만 대의 도시에 산단 하나 만든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불온산단은 일반 산단과 국가산단을 동시에 유치를 해야 되고 불온IC까지 유치를 해서 결국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단과는 또 그 규모나 이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정말 원주 100년, 원주 1000년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산단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이게요, 절차를 보면 일반 산단이 만들어져야 국가 산단이 되고 그래야만이 불온IC가 생겨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 산단을 분양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위해서 시가 엄청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양도 되고 이제 막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안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8분응선을 넘었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준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거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많지만 네. 이제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유치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100%다 분양도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에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공동 공약을 하셨던 네.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반도체 실증센터나 이제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죠. 예.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제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취직을 해야지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취직하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다른 중소기업들, 중소중견기업들의 인재들을 또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또 흡수되는 게 아닌가 이러는 이제 기업인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뭐 내년도에
내년도 이후에 또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시로 많이 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방안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회발전 특구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의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도에서는 이제 그 최재민 도의원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계시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근의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 불온 산단을 유치하고 기회발전 특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뭐 이런 이 불온 산업단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 더욱더 힘써 주시겠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주시정이 잘한 일 저희가 먼저 칭찬으로 이 시간 꾸려봤고 아쉬운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먼저 어떤 거 아쉬운 거 꼽아오셨는지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아쉬운 걸 한 10가지 뽑아오라고 하시면 10가지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많이 남겼고 오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원주시에서 어떤 사업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뭐 여기저기 뭐 시장님 측근이 연루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빼고 네. 우리 원주시의 사업 중에서 그래도 또 우리 원주시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접하지 못하거나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예. 그 단계천 보건 사업이 487억이 투입되면서 이제 그 우산동 일대로 해가지고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네. 이게 꽤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이게 1.65km 정도 구간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반응이 좋고 호응도도 좋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오픈을 딱 했을 때도 지금까지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이제 걷기길이 되었고 네. 또 그 근처에 사는 그 인근 주민들께서도 옛날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모기가 엄청 들어오고 이제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시민들도 매우 만족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 이게 그 아예 갈수기가 되면은 지금 그 강바닥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녹조 현상이 띄고 냄새가 나고 또 이제 장마가 지면은 여기 장마가 나서 이제 다 쓰러져 나갔거든요. 맞아요. 토사 유실이 돼가지고 그 밑에 콘크리트 하부까지 다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쉬운 사업으로 좀 뽑은 이유는 사실 이거를 준공식을 조금 늦춰도 되지 않았나. 네, 준공을 조금 늦추고 이 단계천 하천복원이 완벽하게 됐을 때 네. 완벽하게 다 조금 시간을 두고 생태하천 복원이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아쉬움도 남기면서 그럼 이게 좀 뭔가 덜 된 건가요? 조금 이제 부실 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 밑에 하부를 모래주머니로 지금 다 치워놓고 막 이랬거든요. 네. 예. 그 결국엔 또 비 오면 또 이게 또 쓸려 나가요. 예. 그리고 또 갈수기가 되면은 이게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펌프를 원주천 쪽에 이제 지금 하나를 설치를 해놨는데 예. 이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펌프를 하나 더 추가로 이제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펌프도 계속 이제 거기에 그 침전물이나 아니면은 쓰레기들이 이제 펌프로 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장도 되게 잦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단계천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구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숙제인데 예. 지금 12월에 아마 다시 열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돼서 그 좀 사랑받는 단계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지금 추가로 또 예산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더 보완이 된 후에 준공식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담겨서 이 소식을 꼽아 오셨고요. 최재명 의원님께서는 어떤 네. 소식 꼽아 오셨을까요? 우리 저 손준기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네. 예, 같은 민원을 예. 듣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원주시 사업이 아니고
환경공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부 사업이고요. 네네.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줘서 이 준공이 사실 1년 이상 늦춰져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계속 먼지 나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 좀 맞춰달라고 계속 힘든 요청을 시간이 했고.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수 공급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 우산동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전 시장님이 이거 원주천의 물을 그 저류지로 그 군지사 자리로 네.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흐르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일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주천 물도 없고 그 저류지의 물을 끌어와서 단계천에 흘렸을 때의 그 수질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기획부터가 사실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실 공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음 여름에 이게 또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도 없고, 물이 안 흐를 때는 오히려 모기가 다시 생깁니다. 유충 들어가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도 악취가 나요. 네네. 그래서 다시 덮어달라는 민원이 또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돈 쓰고 이걸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 모를 정도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주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르게 2025년에는 좀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재민 의원님께서 그래도 네. 아쉬운 소식 하나 빠르게 좀 꼽아주실까요? 그렇죠. 예.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MMA 스포츠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네. 이게 우리 시의회 모 시의원 로부터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제기가 1년 동안 비슷한 내용이 계속 있었고, 예. 뭐 한간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주시에서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도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고 또 빠르게 나와야 한다는 거에서 동의를 해요. 다만 MMA 스포츠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1월 21일 UFC 관람도 하고, 네. 또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로드 FC, 일본의 라이진, 싱가포르의 원 FC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한국이 가장 우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원주에 있어요. 예. 우리가 싸이 콘서트도 해봤고 만두축제도 해봤는데 우리의 이런 자산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원주에서 돈을 쓰게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수사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의 이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인천시장은 26년도에 MMA 월드컵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마당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우리의 그 본질 자체는 지켜야 되는데 이 본질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 말씀하신 인기 있는 이 MMA 스포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어떤 시정에 잘한 일과 아쉬운 일들을 꼽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1분씩 2025년에 원주시에 바란다, 원광수 원주시장에 바란다가 될 수도 있고 원주시에 바란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해주시죠. 네, 일단 짧게 한마디 네. 하는 거에서 30초 정도는 예. 이제 MMA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건데, 일단 당시에 이제 해외 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도 전에 예.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했다라는 이제 증빙 서류도 있고, 그리고 로드 거래, 남자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의심할 정황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대응이 로드 FC 측의 대응이 저는 미흡했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증빙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이 추후에 대회 진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이제 지역에 거듭나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성명이면 어땠을까? 예. 사실 시의원들이 이제 저희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에 지적을 했는데 예. 좀 미래지향적인 대응이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 이제 치악체육관도 지금 거기 거진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안에다가 로드 FC 전용 그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원주시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재민 의원님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회에서는 원주 출신 의원들 간 정당을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 5, 민주당 3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사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원주에 유치할 도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돕습니다. 정당을 넘어서서 네네. 협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손준규 의원님도 옆에 계신 만큼 우리 여야가 이 정당이라는 걸 좀 넘어서서 주민을 위한 것,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위한 예산들은 이런 정치 논리를 좀 넘어서서 좀 협력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새로운 다짐이 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어떤 정당을 넘어선 협치의 모습,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더 보여주시면 또 시민들, 도민들도 함께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4년 연말 결산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